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 보겠다라고 민주당이 계속 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자는 일일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며 무려 헌법재판소에 마은혁을 임시적으로나마 재판관으로 임명 좀 해달라 요청한 만큼 지금 이재명은 매우 급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여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해야만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마은혁이라는 사람, 이 당사자가 말이죠. 여태까지 이런 비판과 비난, 즉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듣고서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그 작업들,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만 정신이 팔려서 마은혁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과거 인민노련, 지하혁명 조직에서 조직원의 사상 교육을 전담하던, 솔직한 말로 그 조직 내에서도 진또배기 역할을 했던 자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공산주의자라는 비판,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마은혁이 무슨 입장 표명을 했었는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소름입니다. 만약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나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따르는 법조인이다. 요 말 한마디만 나와서 해주면 사실상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아직까지 그 어떤 말도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은혁의 태도를 인지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혹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묵묵부답 닥치고만 있으니 어라? 안 바뀌었나? 혹시 인민노련에서 활동하던 그때 그 시절과 똑같은가? 진짜 비판받은, 비난받은 내용 그대로의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히 들겠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적극 그 상황을 타개하려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을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로선 아, 정말 저거 진짜네, 진짜 그런 놈인가 보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지금 마은혁의 이 길고 긴 침묵은 본인에게 향하는 모든 의혹이 맞다라고 답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지하혁명 조직에서 사상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의심을 받고 있고 비난받는 와중에도 기어코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 이 미친 상황. 근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권위기관의 수장들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소름 안 돋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마은혁과 같이 지하 조직에서 운동권 활동을 해온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진정성 있고 치열했던 사람, 의식화 학습 조직을 이끌었고 신망도 두터웠던 사람. 그 시궁창 안에서 치열했고 의식화 학습 조직을 이끌었다면 이건 여러분 일반 운동권 인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평가도 있어요. 인민노련을 주도했다가 전향한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 회장은 마은혁이 공산혁명 사상을 접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인민노련이 후에 내부 토론을 거쳐 사회민주주의 합법투쟁으로 방향을 틀었었는데 마은혁이 노선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도진 개친 시뻘건 것이 약간 옅어졌다라고 해서 뻘건 게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김문수 장관은 자신이 아는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 평가를 했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폭동을 일으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려고 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며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자, 그렇다면 주위에서 이런 비판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다면 공은 마은혁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지, 스스로 국민들에게 밝혀야지. 김문수 장관이 무려 공산주의자라며 대대적으로 공개 비판을 감행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 역시 보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뻘건 놈들이 바깥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설쳐대고 있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국민들일 뿐. 근데 마은혁은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무려 헌법재판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추대가 된 건데, 그런 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얘기를 바로바로 해줬어야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이며 국가의 헌법과 법치를 따르는 법조인이다. 이 말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다고요. 해명도 없고 계속 침묵만 유지한다고. 이러니 마은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 거쳐지겠습니까? 더 잠식이 되지? 그 말은 곧 죽어도 못하겠냐? 라고 생각된다고 지금. 이 얼마나 소름이 돋고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마은혁의 이 논란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여러분이 이 이슈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MBC 관련 논란인데 이 새끼들 진짜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계엄을 대비해서 시신 가방을 3,000개 준비했다라는 MBC의 보도, 결국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자, 저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국가가 망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시신 수송 가방 3,000개.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영연백, 즉 시신을 담는 가방을 3,000개 넘게 구입했다라 MBC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영연백은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서 지난 6월에 계약돼 12월 11일에 납품이 진행된 군의 정상적인 납품 활동으로 밝혀졌어요. 군이 전투태세를 하는데 필수 군수 물자 중 하나인 이 영연백, 5년 또는 10년 단위 계획에 의해 사전에 반영됐던 사항이라 육군 배석진 공보 과장이 밝혔고요. 2022년 이 지침이 내려오고 지난해 5월 입찰 공고를 냈고 6월에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3,000개, 2025년에 3,000개, 2026년에 6,000개, 2027년에 6,000개 추가로 구매할 계획들도 다 짜여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비상계엄이랑 엮어가지고 마치 사상자가 나올 것이니까 3,000개 시체 가방을 준비했다, 이따위 식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MBC가요. 근데 이거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어떤 의원 입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네,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근원지예요. 이 가짜뉴스의 근원지. 그걸 MBC가 받아서 참조해 보도로 내놓은 겁니다.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이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저 시뻘건 종양 같은 족속들 최소 절반 이상 날려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회생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쟤네들 계속 버팅이고 있으면 뿌리채 잡아 쥐 뜯어야지. 자, 추미애와 MBC는 국민 앞에 서서 석고 대죄를 해야 되며 마은혁은 빠르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만 하지만 얘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으니 그런 것을 할 리가 있나. 24일 한녹수 총리 기각 판결 이후 과연 이 새끼들 어떤 표정을 지을지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오늘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그리고 헌재 집회 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의 시아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